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기 코치 이종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타니슬랍스키 아저씨의 배우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상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힘이요. 힘. 배우에게 필요한 훈련해야 될 것들, 연습해야 될 것들 중에 상상력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셨어요. 그 상상력이라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요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단어가 책에 써 있냐면 감정 또는 정서의 기술력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감정하고 정서는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의 테크닉, 기술력을 배우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희노애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 네 가지를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어떤 기본 틀로 이렇게 결정지어 놨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을 보게 되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기쁜 거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아보십시오. 비스무리한 단어인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글자가 뭐였어요? 슬픔과 노여움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노여움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물론 의미로 완전 다르지만 인간이 자주 드러나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의 감정들에 대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게 뭐였다? 상상력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그 4장에서 주요 요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 기술력을 높일 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었다. 그래서 배우에게 필요한 훈련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상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도대체 어떤 상상력이냐? 그 상상력이라는 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 상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슬픔이라는 놈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찾아올까요? 예를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너 이제부터 슬픈 거야. 하면 여러분 슬퍼지죠? 저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저 지금 슬퍼요. 그러면 너무 슬픈 거야. 이거 불가능이죠.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가능하기도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훈련이 잘 돼 있게 되면 그 단어만 떠올려도 감정에서 뭔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조건은 뭐였습니까? 슬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과 경험들이 그 사람에게 많이 훈련되었을 때 슬프다라는 단어만 듣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면에서 슬픔의 감정들이 몽글몽글 일어납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돼 있는 상상력이 탁월한 배우들은 어떤 단어만 던져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노여움이라고 하면 어떤 노여움에 대한 무언가만 던져주더라도 내면에서 노여움의 어떤 것들이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을 부단히 했을 때 그게 명확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겁다라는 건 언제 느끼게 돼요? 뭐에 의해서 느끼게 되죠? 즐겁다.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굉장히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안 즐겁죠? 즐거워. 예. 너는 지금부터 즐거워야 돼. 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너무 바라는 일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속에서 즐겁다라는 것이 저절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노였다라는 건 뭐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의 어떤 거지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노여움과 그 흡사한 감정들이 저절로 불러일으켜지지 않죠. 불러일으켜져요. 네. 그 사람하고의 노여워할 만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노여움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깊어집니다. 이게 연기할 때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들을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희곡을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알아내고 찾아내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배운 내가 감정의 테크닉을 고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본입니다. 대본에 어떤 것들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괄적으로 배우의 감정상의 기술력을 키우는
훈련 방법에 상상력에 이런 것들이 사용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그 어떤 걸 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해서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좀 짧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그 배우 수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장장장장 남아있거든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부분만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시도해 보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상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에서 지구상의 저 건너편에 아주 더운 곳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10살, 15살 먹은 아이들이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가끔 방송에서 보셨잖아요. 그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처음부터 그 하루 종일의 어떤 그 아이의 활동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정이요. 통화될 것 같아요. 그쵸. 내 마음이 동하면서 더 어느 쪽으로 의지가 흘러간다? 구체적으로 내가 작은 돈 3만 원이지만 매달 후원을 할 수 있게 되는 의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실제로 그 현상을 보던 실제로 보지 않고 상상을 통해서든 뭔가가 나에게 비전, 상상 속에서 보여지던 실제로 보여지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 얘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본이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 실제로 뭐예요? 그 장소에 가거나 그런 장면을 재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상상이요. 이해를 하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배우 수업의 상상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재미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늘 응원합니다. 안녕!